안녕하세요. 주몽선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또 사업주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성희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그 대표와 관련된 그런 사태가 있었고,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이런 다양한 사태가 있고, 또 주요 공기업의 그 이사장들이 그 성희롱으로 인해서 물러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희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단지 성이라는 매개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실상 이것을 성희롱이 발생했으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해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벼운 성희롱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20년, 30년 쌓아온 그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성희롱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예방하는 법을 알아야지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성희롱은 바로 노동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어떤 형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성희롱은 말 그대로 성의 요소로 해서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형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주가 어떤 근로자의 안전배로나 어떤 성희롱 없는 사업장을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 차원에서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그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서 또 관련된 징계 절차를 거치고 또 재발 방지를 노력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이라는 게 노동법에서 어떻게 그 개념을 정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성희롱이는 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은 그 남녀고용평등법 2조의 정의를 보면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 행동 등으로 성적 혐오감 또는 수치감을 주거나 성적 어떤 그 밖의 요구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고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희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어떤 직장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성이라는 거, 다시 성에 대한 시각적이나 아니면 언어나 아니면 행동적 이런 어떤 성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상대편에서 그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성적 수치감 또 혐오감 이런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쳤을 때 바로 성희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지면 성희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은 우선은 신체적 성희롱은 다시 말해서 저번에 정의당 대표가 당의 부대표인가 이분한테 잘 관계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체적으로 이렇게 포옹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키스를 했다든지, 아니면 가슴을 만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신체적 성희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특히 어떤 여성을 비교해서 가슴이 누구 같더라, 화장도 안 하고 다니냐, 또 언어로서 그에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언어적입니다. 또 성희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각적 성희롱인데, 원치 않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잡지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성희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가해자 의도를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그에 대해서 성희롱이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식을 가진 제3자가 그러한 위치에서 똑같이 피해자와 같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자기도 성적
뭐 성희롱이나 이런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면 성희롱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성희롱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육하원칙으로 그 개연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노동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회사에 대해서 성희롱이 일어났으니까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은 사업주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실을 조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피해자를 보호 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성희롱이니 아닌지 파악하고 이게 성희롱이면은 이게 반복성이나 그 정도 또 의도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 어떤 징계를 줘야 됩니다. 또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징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고용관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지만은 해고에도 다양한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그냥 굉장히 지나치게 해고라고 생각되는데 그 감봉도 있을 수 있고 또 무급 정직도 있을 수 있고 강등될 수 있고 아니면 또 타부수로 뭐 전환 배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의 목적은 질서 회복하고 재발 방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당연히 그 어떤 위반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은 이런 목적이 골고루 이렇게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갖춰져야지 일방적으로 너무 지나친 징계는 부당 해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자가 이런 그 성희롱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업주는 그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10일 이내에 피드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의무로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10인 이상의 사업장, 전 사업장에 실시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